우리 매일신문 시청자 여러분, 총선이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야의 혼탁한 싸움 속에 누굴 찍을지는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요? 보수와 진보 진영 유권자들은 이미 핑크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등을 두고 결심하셨겠지만 중도 성향 유권자 중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 밤 요모조모 따져보고 내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은 잘 보이지 않고 오로지 여당이냐 야당이냐를 두고 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인지 곰곰이 살펴볼 만한 여유도 많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대선 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 양산을 컷오프 탈락 이후에 수성을에 깜짝 등장하면서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와 초박빙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성갑도 사선의 김부겸 주호영 후보가 맞붙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죠. 미래통합당의 TK 공천을 보면은 컷오프가 너무 많아서 괜찮은 예비 후보들이 경선조차 해보지 못해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달서갑의 경우에는 지금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도하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다시 경선으로 바뀌면서 우여곡절 끝에 공천 티켓을 거머쥔 홍석준 후보가 공직자 신분으로 30억 원대 주식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또 재산 형성 과정의 의혹에 대한 큰 논란이 있다고 하죠. 네, 그냥 가볍게 넘기기에는 다소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 등 주식 취득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불법 논란의 소지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곽대훈 후보와 의혹 당사자인 홍석준 후보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인데 공직생활 23년에 그 무려 현금성 예산을 32억을 쌓아두고 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일이고 TV 토론에서 홍 후보가 아끼고 굴렸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 해명을 요구했는데 해명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성 32억이 6억 5천씩 1억 이상 뭉칫돈으로 해서 지금 이제 보험이나 적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이 21차례입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정상적인 공직생활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홍 후보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후보의 그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그런 재산 형성 과정이 유권자에게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고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공직자 선배로서 공직 조직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공직자는 1년마다 4급 이상은 반드시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합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15차례나 공직자 재산 등록을 통해서 감사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곽대훈 후보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지적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악의적이고 그냥 흑색 선전을 선거 막판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업무 연관성도 없고 일반적인 매매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주식이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시각은 반기업적인 반자본주의 좀 정서라고 보고 저는 결단코 어떤 업무 연관성도 없습니다. 네, 그나저나 야수님, 이 정치인들의 사고는 일반 국민들과는 좀 많이 다른가 봅니다. 무슨 얘기죠? 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후보들이 많더라고요. 아, 감이 왔습니다. 홍준표, 김부겸, 주호영 후보들의 때 아닌 대권 도전 선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왜 때 아닌 대권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다들 다급하긴 다급한가 봅니다. 대통령이 될 인물이니 크게 키워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후보들의 지역구는 당연 큰 선물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 끌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 권력을 오로지 자기 기준으로만 들이대는 겁니다. 세 분 모두 대권 욕심 버리시고 당장 내일 꼭 당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물론 새 후보는 당선되기만 하면 5선으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긴 합니다.
또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대구에서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60대 남성이 정의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타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어제 한 남성이 오전 수성구 두산 오거리에서 홍준표 대구 수성을 후보 유세차에 접근한 뒤 골프채를 휘두르며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보니까요. 홍준표 후보 유세 차량 앞에서 골프채를 꺼내가지고 운동원들을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더라고요. 정의당 그 선거운동원 폭행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절대 위협적인 행동은 안 됩니다.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다른 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아마 폭행을 행사한 남성분은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혼탁해도 선거는 페어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선의의 경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타 후보 비방도 여전하더라고요. 이 같은 고려대 출신의 검사인데 주성영 전 의원은 홍준표 후보를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홍 후보는 허위 사실을 얘기할 때는 용서치 않겠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는 사람 미간에 주름지게. 아무래도 주 전 의원이 예비후보 사퇴 후 미래통합당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같은 당 이인선 후보를 도우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당에 몸담았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삼가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 여겨집니다. 네, 이 달서병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 역시 이 보수 정체성 논란으로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김 후보에게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핑크색 뒤에 숨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한방, 즉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네거티브 전략은 팩트를 근거로 시적절하게 제대로만 사용하면 포지티브 전략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의혹이나 루머 또는 흑색 선전의 진위를 잘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달 가까이 진행한 매미앗 4.15 총선 뉴스는 이제 작별을 구하려 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20 총선 내일 꼭 투표를 합시다. 소중한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할 겁니다.